정약용 사상의 핵심, 실학과 민본주의를 통한 사회개혁. 정약용은 조선 후기 실학의 대표적인 학자로 자는 미용, 호는 다산이다. 그는 유학을 현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삼아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며 조선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꿈꿨다. 정약용의 사상은 공리주의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바탕으로 백성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번영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의 대표적 철학은 민본주의와 경세치용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학문과 정치, 사회개혁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정약용의 사상은 철저히 민본주의에 입각해 있다. 그는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보고 군주와 관료는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백성이 편안하면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이 고통받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 고 역설하며 백성의 복지를 국가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유교의 전통적인 통치 철학인 수신제 가치국 평천하를 민본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국가의 통치는 백성의 생계를 보장하고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약용은 군주와 관료가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백성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학문의 목적을 단순한 이론적 탐구가 아니라 현실적 문제 해결에 두었다. 그는 경세치용, 즉 세상을 다스리고 실질적으로 이롭게 한다 는 실학적 정신을 중심으로 학문이 사회의 발전과 백성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유학의 이론적 논의가 현실 사회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며 학문은 반드시 실천을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문이 백성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인간의 행동과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공리주의적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행동과 정책은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고 보았으며 국가 운영에서도 공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여러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의 사상은 정치, 경제, 법률, 행정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의지를 담고 있다. 정약용은 조선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농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여전제라는 토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여전제는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소확물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로 토지 소유 불균형을 완화하고 농민의 삶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해 지방관료의 역할과 도덕성을 강조하며 백성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통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관료가 부패와 사치를 멀리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공정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법과 제도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백성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벌과 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간성을 존중하는 법률 체계를 제시하려 했다. 그의 흥흠신서는 이러한 법치 사상을 잘 보여준다. 정약용은 학문 연구에서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유학의 형이상학적 논의를 비판하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려 했다. 그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학적 사고를 중시했으며 그의 저작인 기기도설에서는 물리적 원리와 기계 작동 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이는 정약용이 학문적 깊이와 실용성을 결합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약용의 사상은 중국 고대의 묵자와 비교될 수 있다. 묵자가 겸해와 비공을 통해 평등과 평화를 강조했다면 정약용은 민본주의와 공리주의를 통해 백성 중심의 사회를 설계하려 했다. 또한 두 학자 모두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윤리를 중시하며 학문이 현실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정약용은 인간의 도덕적 완성과 이를 통한 백성의 행복을 삶의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그는 군주와 관료가 도덕적 본성을 깨닫고 실천하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칠 때 사회적 조화와 번영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의 철학은 도덕적 이상주의와 실용적 접근법을 결합하여 인간성과 사회적 질서를 동시에 추구했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정치적,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실학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사상을 펼쳤다. 그는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백성의 삶을 개선하고 실천적 학문과 제도 개혁을 통해 사회적 조화와 번영을 이루고자 했다. 그의 사상은 도덕적 통찰과 실질적 정책을 결합한 철학적 유산으로 오늘날에도 공익과 사회 정의를 고민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다산 정약용의 40가지 명언. 정약용은 조선 후기 경세유표, 흥음신서, 목민심서 등을 저술한 유학자이자 실학자이다. 1762년에 태어나
1836년에 사망했다. 남인 가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성우이익의 학문을 접하면서 개혁 사상의 세례를 받았다. 정조 제위기에는 관료로 봉사하면서 과학자로서의 면모도 보였다. 이 시기에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했다. 유배 중에 당시 사회의 비패상을 직접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개혁안을 정리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을 보관하는 거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1. 꿈은 마냥 기다려야 할 신기루가 아니라 나의 실천으로 이루어질 현실이다. 2. 결과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라. 모든 시작은 위대하다. 3. 나를 깨닫는 과정은 나를 아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 끝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4. 아무리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속 깊은 충고도 살펴서 하라. 5. 생각하기를 포기하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삶이 사납게 닥쳐올수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6. 회복이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확실하게 결별하는 것이다. 7. 가난이란 쪼들리는 처지가 아니다. 자신의 처지를 남과 비교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잠식된 상태다. 8.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9. 성공의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의 길은 포기 하나뿐이다. 10. 높이 날아오른 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목표를 향해 전부를 던져라. 11. 기적은 힘차게 내디딘 첫걸음에서 시작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지막 걸음에서 완성된다. 12. 두려워할 만한 것을 두려워하고 맞서야 할 만한 것에 맞서라. 그것이 참된 용기다. 13. 말보다 행동을 앞세워라. 어른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아이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14. 인간은 격하게 행동했을 때가 아니라 잠시 멈췄을 때 오히려 길을 찾아낸다. 15. 일찍 피는 꽃은 그 시듬도 빠르다는 것이 진리이다. 16. 나를 깨닫는 과정은 나를 아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 끝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17.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나마 나아졌는지 살펴봐라. 18.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달라진다. 19. 비범함은 무수한 평범함이 쌓인 결과물이다. 20.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라. 칭찬과 아첨을 혼동하지 말라. 21. 미워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좋아도 잘못은 당당히 비판하라. 22. 편을 갈라 말하지 말며 부안해동하지도 말라. 그래야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23.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전해라. 24.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 방법은 있기 마련이다. 25.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내디뎌라. 26.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라. 절대로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각오로 임해라. 27. 작고 사소한 일상에 애정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28. 세상의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미미하다. 29. 하고자 하는 일이 작아 보인다 하여 보잘것없다고 여겨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30. 사람들은 흔히 타고난 것이나 주어진 환경에 탓을 돌리지만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해라. 31.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된다. 32. 욕심은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에 버리는 게 아니라 잘 다스려야 한다. 33. 나이 들수록 근사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들을 욕심낸다. 34. 쉽게 인연 맺지 마라.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라. 35.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위반이다. 36.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뢰가 있을 따름이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뢰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 충성되면서 청량하면 능히 대중이 따를 수 있을 것이다. 37.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문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38.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품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39. 좋은 사람 되려다 쉬운 사람 되지 마라.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남들은 나를 대한다. 40.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 밖으로 이사가지 말고 버텨라. 분노와 보통을 참지 못하고 시골로 기버린다면 어리석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칠 뿐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